안녕하십니까. 경민대학교 우광섭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 행동적 접근, behavioral approach. 이거 행동적 접근은 어떤 것인가요? 인간의 행동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면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기억 과정, 또 사고 과정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 태도, 성격 등과 같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현적인 현상까지도 그 행동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외적인 절차가 인간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조건화시켰는지 알고자 하는 그런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 불안할 때는 약간 이렇게 겉으로 떠는 모습이라든지, 또 뭔가 잘못을 전개했으면 이렇게 불안한 상태의 요소를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 상태는 늘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거짓말을 할 때 외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겉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을 조금 이렇게 어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더듬는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그 행동으로 심리적 상태가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객관적 행동을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의 심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인지적 접근과는 좀 다르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지적 접근하고는 좀 다른데, 행동적 접근은요, 개인의 의식 및 자발적 선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한다. 즉, 어떤 외적인 절차가 그를 조건화시켰는가를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피는 거를 예를 들었습니다. 담배 피우기는 학습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릴 때 주위에서 존경받는 어른들이 예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국 영화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람이, 클린트 이스트우드 영화 배우인데, 그 사람이 담배를 이 손에 쥐고 이렇게 옆으로 무는, 그래서 담배를 이렇게 질근질근 씹어서 그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다시 말하면 그때 청소년들이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를 존경받는 그 영화 배우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거나, 영화에서 멋있는 배우가 그럴듯한 장면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것을 보고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담배 피우기가 존경이나 멋있는 것으로 연결되도록 조건화되어서 담배 피우기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학습화됐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울까요? 자,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존경하는 사람의 습관, 즉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습관이라면 그 습관을 보면서 그것을 멋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호의적인 태도로 학습화돼 가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동적 접근, 즉 behavioral approach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인지적 접근과는 다르죠. 어떤 감성이나 머릿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의식 및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조건화시켰는가를 보는 것. 조건화시킨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행동, 또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런 행동, 그런 것을 조건화시켰다. 그런 것을 우리가 행동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정신분석적 접근이 있습니다. Psychoanalytic approach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분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결정에는 의식 사고보다는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의식적 사고보다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능과 욕구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과거 어렸을 적 경험과 무의식에 관심을 가지는 입장입니다. 이런 무의식은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억압된 욕구, 나 의식이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정신분석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린 시절에 밀폐된 공간에 갇히는 벌을 받아서 공포를 느꼈다라고 느꼈었는데, 어른이 돼서도 좁은 공간에서 몸부림치는 꿈을 꾼다든지 작은 방을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저희 여동생을 이렇게 우리 지금은 붙박이가 있지만 예전엔 장롱이라 지금도 장롱을 사용하겠습니다만 장롱 이불칸 속에 가다 놓은 적이 있었는데, 동생이 커서도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폐쇄공포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신분석적 그 형태로, 꿈의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그런 좁은 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한동안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었습니다. 되게 제가 어릴 때 일이라서. 그런데 그것이 이런 정신분석적 접근에 그것이 해당되더라는 얘기죠. 이는 이상 행동의 원인 분석과 심리 추리에 많이 활용되는 이론인데요. 정신분석적으로서 예를 들어서 좁은 공간에 폐쇄증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심리 치료로 이용되는 것이 많다라고 그런 이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예를 들면, 응석 부리는 어린이로 있고 싶은 그런 바람과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 연기를 어린 때부터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어린이가 젖병을 빠는 것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내적 갈등을 해소해서 영원히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 이런 치료법으로 이제 이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이 인본주의적 접근은 개인 경험을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의식과 자기 인식이죠. 의식과 자기 인식을 강조하기 때문에 현상적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담배 얘기를 이게 책에서 이제 담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절대 몸에 가까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제 아마 담배하고 어떤 어프로치, 즉 접근 방법에 대한 예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금연하려 하는 경우, 나 자신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서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끊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인데, 그것은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본주의적이다는 거죠. 휴머니스틱이니까 사람이 자기 본인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누가 어떤 제3자가 아니 제2자가 관여를 한다고 해도 담배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현대 심리학적 관점으로 분류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우리가 인본주의적 관점은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본인의 의사결정이 따르지 않으면 스스로 끊으려고 결심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끊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인본주의적 접근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이상의 현대 심리학의 관점으로 분류되는 우리가 5가지 관점 중에서 인간관계와 관계되는 리더십과 관련이 많은 관점은 우리가 배웠던 행동적 접근과 인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인지적 접근입니다. 요 3가지 것은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들은 리더십과 관련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여러분들 교재에 행동적 접근과 인본주의적 접근 그리고 인지적 접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진도 때문에 그 전부 다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온라인상이나 이런 질문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교재에 6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0페이지 자아 개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아 개념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 self concept라고 하는 자아 개념이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다시 좀 조금 더 알기 쉽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자아 개념은 자아 정체감 또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비슷한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나의 능력, 나의 태도, 이런 느낌을 포함한 자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아, 즉 나에 대해서 되게 강한 욕구나 주관적인 인식이 뚜렷한 거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아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는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자아 개념인데 이 자아 개념은 개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전제로 하는 총체적 자아 영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아 개념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면 자아 개념은 긍정적 자아 개념이 되고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 자아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인생 최고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여러분 교재에 나옵니다. 61페이지에 같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이다.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발묘조장. 요건 이제 장자의 재물론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발묘조장이라는 그 말은 이게 발자가 뽑을 발자거든요. 뽑을 발자고 이제 이게 밭이라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모내기를 하는 그 묘를 나타내는 묘고요. 조장이다 그러면은 성장을 장자는 이제 성장을 장자고 도와준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이걸 좀 우리나라 말로 사전적인 의미를 풀어본다면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는 얘기. 성장을 도와준다는 거 뜻인데 여러분 식물을 억지로 이렇게 뽑는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는 건 아니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자라는 것이 실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는 말은 벌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들죠. 사물의 발전 기율은 생각하지 않고 사물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물론 한 계단에서 네 계단으로 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계단에서 30계단은 뛸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한다거나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서 볼 때
그래서 사물의 발전 규율, 사물에는 발전할 수 있는 규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이 지나서 싹이 나고 뭐 열매를 맺고 뿌리로 내려가서 이러한 사물의 발전 규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급하다고 그래서 억지로 성과를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르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묘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 최고의 실패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위치는 뭐냐면 사물의 발전 규율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급하니까 막 그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을 밟아가면서 나간, 그럴 때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자성어에 보면 견란국에, 이 말은 뭐냐면요, 계란을 보고 새벽을 알리기를 바라고 새총의 탄알을 보고 새 구유를 찾는다는 말로, 이것도 장자재물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견란국에, 계란을 보고서 견란이죠. 계란을 보면서 뭘 구하는 거예요? 닭의 울음소리를 구한다라는. 계란 보면 어때요? 여기 우리 이제 영어에도 좋은 그 명언이 있습니다. 보면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are hatched. 이게 부화가 되기 전인데 카운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닭을 이게 뭐 부화도 안 되는데 병아리가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계란을 보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난 뒤 자라서 닭이 닭이 돼서 새벽을 알리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두는 성급하게 결과를 예단하는 태도를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한자성어가 이제 견란구계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영어 속담이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Don't count your chicken before they are hatched, 이렇게 어떤 속담이죠. 부화하기도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겸손의 속담의 뜻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도 모르고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루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조급함의 사회입니다. 아주 빠릅니다. 빨리빨리라는 문화는 우리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각국에 여행을 할 때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그 빨리빨리라는 말을 알아요. 자기네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이 조급함의 사회는 이미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성도 세계의 K 조급함으로 아마 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사회, 우리가 자아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상당히 그 조급함의 사회이다. 모든 것을 빠르고 급하게 서둘러 처리하는 그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느려서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너무 빨라서, 빨리 달리면 어때요? 이게 빨리 달리면 좌우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걸어갈 때하고 정말 100m를 달리게 할 때는 100m는 오로지 앞에만 보이죠. 천천히 갔을 때 비로소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조급함의 사회에서 무슨 일이다 규칙과 어떤 그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속도를 내는데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억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위치를 잃는다. 이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다. 좀 성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위치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무모한 이익에 눈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좌측이나 우측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관계 행동으로까지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도를 걷지 못하는 그러한 회사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 최고의 실패는 자신의 위치를 잃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서서히 갈 곳에서는 서서히, 조금 속력을 내야 될 것은 속력을 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서서히가 처음부터 끝까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저 속도가 30km 또는 최고 속도가 80km인데 어떤 분이 그 교통방송인가 하는데 얘를 질문을 했어요. 최고 속도가 80km다. 그럴 때 다른 차들이 전부 100km 이상으로 가는데 과연 나는 80km로 가도 이게 80km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전문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70km였었고, 죄송합니다. 60km였었군요. 최고 속도가 60km였고 최저 속도가 30km였는데 거기서 다른 차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동차 전용 도로가 88도로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88 올림픽 도로에서 60km, 70km인데 본인이 60km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눌렀다. 뭐 이런 투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그럴 때는 80km로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여튼 그런 빨리 갈 곳은 빨리 가고 천천히 가야 될 곳은 천천히 가야 됩니다. 다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얘기도 있듯이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자아 개념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감정을 마구 쏟아질 때 그 감정에 대응하게 되면 서로 각이 쓰죠. 그죠? 대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응하지 않고 조금 상대방의 말을 다 들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미리 예단하고 결론까지 냅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을 되게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고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천천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규칙과 이치에 순응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일까요? 왜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사자성어인 인원입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는 조급함에서 벗어나려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조급함에서 조금 벗어나자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기억이 났고요. 자아를 잃지 않도록 우리는 브레이크 고정을 잘 정비해야 됩니다. 내 자아를 잃어버리면요, 자기 위치를 잃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조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는 않고, 조급함의 사회에 있지만 어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관계 행동에서는 우리가 벗어나면 자아를 잃지 않도록 브레이크 고정을 잘 정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